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토론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VON 보이스 오브 네이션 김미영 대표가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김미영 대표가 부정선거 5인방의 이름을 말했죠. 그 5인방이 윤호중, 그리고 조혜주, 양정철, 그리고 고한석, 그리고 죽은 이해찬,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말했기 때문에 김미영 대표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사람 이영돈 PD와 박주연 변호사는 먼저 누가 참석한다라고 공개를 했으면서도 사실 김미영 대표는 끝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김미영 대표가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전한길 강사 측에서 김미영 대표 측에 여러 번에 걸쳐서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김미영 대표가 나중에 보니까 전한길 측에서의 연락이 수십 통이 지금 막 찍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김미영 대표가 부정선거 토론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제3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김미영 대표가 자신의 지금 페북에 쓴 글을 갖다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VON 대표의 글입니다. 제 신변 보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7인의 명단을 불러주고 핵심 쟁점을 공표하기 위해 부정선거 토론회 패널을 자청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미영 대표의 SNS 글입니다. 김미영 대표가 내 신변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염려하지 마시라 라고 하면서 제가 7사람의 명단을 불러주고 핵심 쟁점을 공표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토론회 패널을 자청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규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언론이 황교안 전 총리 정도 되는 셀럽도 전면 차단을 하지만 현직 의원인 이준석이 가진 뉴스 밸류를 레거시 언론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지금 부정선거를 물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때문에 김미영 대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이 부정선거를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핵심 인물을 공표한 것은 법적 소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계엄에 대한 헌재에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지켜보면서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지금 5인방을 얘기했죠. 그 5인방을 얘기한 이유는 5인방을 얘기하면 그들이 나한테 소송을 걸 거다. 그럼 나는 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용감하죠? 세 번째, 저는 부정선거를 다루면서 우리 측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게는 최고의 동지가 맹주성 교수님과 로이 킴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동지를 맹주성 교수와 로이 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진짜 답답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되어 서면과 증명으로 하나하나 기록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선거의 당사자가 돼서 내가 소송이 걸리면 소송의 당사자가 돼서 이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부정선거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토론장에 가기 전에 맨하탄 프로젝트 카르텔 핵심 정보 명단을 적어갔던 것은 이런 전공법 없이 규명하는 측이나 음모론으로 모는 측이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이 미국처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당사자가 돼서 직접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제가 스스로 소송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테러 같은 것을 이미 대비해 두었습니다. 테러 같은 것에 대해서 이미 대비해 두었습니다. 감옥이요? 글쎄요. 감옥이나 병원이나 별 차이가 없을 듯하여 겁나지 않아요. 감옥 겁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시고 부정선거 규명 전에 새로운 차원을 기대해 보세요. 부정선거 규명 전, 그러니까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전쟁, 부정선거 규명 전에 새로운 차원을 기대해 보세요. 부실 운운한 자들은 모두 카르텔입니다.
대규모 부정선거는 100% 사실입니다. 김미영 부의원 대표가 SNS에다가 지금 내가 당사자가 돼서 말이죠. 전면에 나서 싸우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밝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존경합니다. 그 한 방에 모든 걸 다 주저앉혔다 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훌륭하시네요. 존경합니다. 이 시대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김미영님 이렇게 썼고요. 존경하고 응원하여 진심으로 새벽마다 대표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표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다 드러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저는 김 대표님 적극 지지하고 믿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하는데 대부분 보복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두려움이 없는 자만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부의원 대표님 파이팅이라고 썼고요. 그 용기에 박수와 천사를 보냅니다. 나는 남자지만 당신과 같은 용기가 있는지 나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닥쳐보면 용기가 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자신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신의 의도가 국민들에게 잘 전해지고 그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분이 있고요. 전부 다 지금 부의원 김미영 대표의 이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데요. 진정한 애국투사이십니다. 어제 교회 목사님께서 여러 명의 남자들보다 김미영 대표 한 사람이 낫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된 글도 있고요. 현명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하늘의 보를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김미영 대표에 대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김미영 대표가 지금까지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우리 측의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많다. 제게는 최고의 동지가 맹주성 교수님과 로이킴밖에 없다. 맹주성 교수와 로이킴. 그러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토론을 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야말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아주 지금 김미영 대표를 크게 도와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맹주성 교수와 로이킴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들은 게 아니고, 이 맹주성 교수와 로이킴에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정선거는 이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부정선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100%라고 지금 김미영 대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소송을 자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김미영 부의원 대표가 동지라고 말한 두 사람, 로이킴 그리고 맹지성 교수, 여기에 대해서도 강신업TV에서 또 다음번에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시켜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황교안 대표라든지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레거시 언론 같은 데서 언론에서 관심을 안 가져줬는데 이준석이가 이제 뜨니까, 그 다음에 또 전한길 강사가 맞불을 놓으니까 이것이 이제 화제성을 갖게 됐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나 토론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방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이렇게 지금 김미영 대표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미영 대표가 나가는 데는 여러 번에 걸친 어떤 이상한 어떤 그 방해 공작이 있었다라고 김미영 대표 측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김미영 대표에게 뭔가 김미영 대표를 못 나가게 하려는 그런 어떤 방해 공작을 막기 위해서 맨 끝에 김미영 대표 이름을 발표했고, 그래서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게 갔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김미영 대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대표가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